군주론 설명회 2강. 군주론 2강 하겠습니다. 군주론 2강인데 저번 시간에는 1장부터 11장이랑 12장부터 14장, 그러니까 뭐 군주국의 종류랑 군대 운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, 이번에는 가장 군주론에서 많이 이용되는 15장에서 23장 살펴볼 거야. 15장에서 23장 뭔 얘기를 하냐면, 군주의 자격, 군주가 갖춰야 할 요건,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,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. 뭐 후함과 검약 얘기도 하고, 관대할 거냐 검소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,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뭘 택하라고 하냐? 뭘 택하라고 할 것 같아? 우리가 도덕 시간이다, 윤리 시간이다 이러면 후함을 선택해야 되는데, 마키아벨리는 검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을 해. 이 검소라는 게 아니라 인색하라는 거지. 거의 인색에 가까운 건데, 왜 인색하라고 하냐면, 이 후함, 이 관대함, 관대하려면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봐?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어. 이 돈은 어디서 올 거야? 다 내 돈인 거야. 내 돈 뽑아다 후할 바에야 인색하라는 거지. 마키아벨리는 항상 이 둘 다 하라고 해요. 후하기도 하고 검역하기도 하라고 하는데,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검역한 것, 인색한 것이 낫다. 그리고 만약에 후하게 된다면 이 후함은 어, 다른 나라 돈으로 후하는 게 낫다.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. 또 이제 이런 얘기 말고는 뭔 얘기를 하냐면, 음, 인색하지만 결코 미움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, 미움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즉 뭐냐면, 내 백성을 약탈하지 말라는 거야. 인간은, 마키아벨리가 이런 심한 말을 하는데, 인간은 자기 부모 죽은 거는 금방 잊어도 자기 돈, 자기 돈 잃어버린 거는 끝까지 안 잊어먹는다 이거야. 그래서 백성들의 돈을 걸치하면 반드시 미움을 산다. 이 미움을 사면 절대로 좋은 군주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, 미움을 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, 또 세 번째로는 잔인하라고 얘기를 하죠. 이것도 잔인하라고 해갖고 또 뭐 싹 다 죽이고 학살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마키아벨리는 항상 후함도 관대함, 후함도 인색도 사랑도 잔인함도 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인색하고 잔인하라라고 얘기를 하지. 잔인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, 마키아벨리가 이 도덕 시험 봤으면 이 새끼 다 틀렸을 거야. 이 새끼는 다 나쁜 쪽, 최대한 나빠 보이는 쪽으로 고르잖아. 왜 잔인하라고 하냐면, 사람이 사랑만 주면 만만하다는 거야. 저 새끼 내가 뭐라 해도 사랑해주네? 만만하지. 여자친구한테, 남자친구한테,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만만하네? 라고 할 게 아니라, 차라리 잔인하라는 거야. 잔인하고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야. 두려움을 줘라.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도, 아, 내가 도망치면 저 사람이 또 사랑으로 날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라, 두려운 거야. 아, 좆됐다. 이 새끼 도망치면 죽이겠지?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. 복종한다는 거야. 또 이렇게 두려움만 계속 주다가 어느 날 한번 사랑을 주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.
그래서 잔인한 군주가 더 낫다. 우리가 잔인함의 좋은 예를 어디서 봐? 이순신 장군님 영화 명량에서 얼마나 멋있어. 칼로 팍 가서 목 탁 치고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. 어? 두렵잖아. 두려우면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다.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낫다. 선택해야 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. 그러나 두려움을 주되 미움이나 경멸받지는 절대 말아라. 절대 미움받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다. 또 하는 말이 신의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. 이번엔 좀 도덕 시험 좋게 점수 받을 것 같아. 신의를 지켜라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신의를 지키는데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라는 것이. 이 말은 뭐냐? 신의와 성실을 챙긴 군주는 사랑을 받는다 이거야. 국민들이 신의와 성실 가진 군주 너무 좋아한다 이거야. 미움 경멸 절대 안 한다 이거야. 근데 이 신의와 성실을 지키는 군주는 그래서 필요하지만 정말 위험한 군주는 이 신의의 목숨 거는 군주가 정말 위험한 군주라고 얘기를 해. 신의의 목숨 건다는 건 뭐냐면 왜 그 친구 바람에 나오는 의리에 미친 새끼들 있잖아. 의리 미쳐가지고 칼빵 맞고 그 미친 새끼들이란 거야.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군주는 이 신의와 성실을 지키다가도 현실이 여의치 않으면 이 신의를 저버릴 수 있고 성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군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. 마키아벨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 일 중에 이 후자를 택해야 한다. 필요할 때 신의를 저버릴 수 있어야 한다. 라고 얘기를 하지.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기용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군주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해? 인재를 기용해야지. 근데 이 인재를 기용할 때 뭐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고용할 테니까 그 분야에 맞는 재능이 있는 애를 고르면 되고 그 분야에 맞는 능력이 있는 애를 포트폴리오 보고 고르면 되고 근데 절대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. 자기 이익,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군주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아. 얘네는 자기 이익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군주로 옮겨. 아주 조조 같은 새끼들이야.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. 이런 새끼들은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된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. 뭐 일종의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진다. 여기까지 보면. 근데 얘 이제 24장에서 26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군주국의 종류, 군대의 종류, 군주는 어때야 하는 걸 알아봤는데 이탈리아는 어때 왔는가 하면서 이탈리아의 문제를 살펴봐. 왜냐면 이탈리아의 피렌체 공국의 메디치한테 바치는 거니까 이탈리아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또 메디치가 이 새끼 하면서 알아주지. 그래서 이탈리아 얘기를 하는데 뭐 이탈리아의 문제점 뭐 분리돼 있다. 도시국가가 너무 많다. 베네치아부터 시작해갖고 베네치아, 나폴리, 뭐 페라라, 피렌체, 교황령 뭐 하여튼 하나로 통일이 안 돼. 분리돼 있고.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탈리아가 돈을 잘 벌던 건 그 지중해 무역 덕분이었는데 지중해 무역을 무너뜨리는 콜럼버스의 신항로가 나오지. 분명히 인도로 가려면 지중해를 거쳤어야 되는데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인도를 안 가도 돼. 아메리카로 가면 되잖아. 그래서 이탈리아가 무역적인 손해를 굉장히 크게 보죠. 그러면서 음?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고 이런 정세를 타파해야 된다. 메디지한테 이런 일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누가 필요하겠냐 이걸 다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 본인이 필요하니까 채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용을 결국 안 하긴 하지. 뭐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비르투 이 힘과 포르투나 이 운과
네체스타. 이 필요성.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 갖춘 어? 완벽한 이 삼각형 인재가 되라는 거야. 이게 바로 군주라는 거지. 의지와 운과 필요성을 모두 갖춘 이가 군주가 된다는 거지. 이 중에 두 가지만 꼽자면 또 포르투나와 비루트 의지와 운이고, 또 이 중에 하나만 꼽으면 비루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. 이 비루트는 의지고 힘인데 이걸 어떻게 단련할 거냐. 이 포르투나가 왔을 때 비루트로 포르투나를 휘어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하죠. 포르투나가 뭐 여신이라서 여자를 짓밟고 뭐 휘어잡고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. 비루트가 강한 남자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비루트를 어떻게 기르냐? 비루트를 기르는 방법은 많이 경험하는 것, 그리고 많이 읽는 것. 경험은 또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뭐 서기관 해보고 이런 외교관 해보고 막 밖에 나가보고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, 이 독서라는 건 책을 많이 읽는 거지. 본인이 인문주의자니까 경험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비루트를 기르는 힘이다.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봐야 된다. 그냥 자기가 벌쓴 같은 얘기다, 그지? 뭐 근데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얘기처럼 들리네. 이 군주론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는 군주국 얘기만 해. 아, 군주론이니까 군주국 얘기만 하는데 사실 본인은 굉장한 공화주의자야. 이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사라는 게 있거든. 로마사. 근데 이 로마사의 로마는 당연히 공화국일 거 아니야. 어, 갈라지기 전에 그 로마니까. 이 로마는 공화국인데 그 이 공화국 로마에 관한 역사책 로마사를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논고를 10권을 내. 미친 새끼야. 책이 한 권인데 한 권을 10권으로 불렸어. 이거 또라이 아주. 이 새끼는 열렬한 공화주의자지. 그러니까 얘가 뭘 하려고 했냐면 본인이 이제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서기관에 일을 했던 반 사브나롤라 반수도승 즉 소데리니에서는 이제 공화국을 실현해 보려고 공화국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했어. 공화국 한번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돼? 피렌체라는 이제 이 어, 피렌체 공국과는 멀어지게 되지. 피렌체 공국과는 멀어져. 피렌체 공국은 누구 거야? 메디치 거잖아. 그러니까 메디치의 집권을 자연스럽게 방해하게 되는 거야. 그 메디치가 마키아벨리를 족치는 거지. 마키아벨리가 꿈을 이루려고 뭐 어쩔 수 없었던. 근데 군주로는 왜 썼냐? 이제 일종의 메디치한테 아부하는 것도 있고, 당시에 자기가 소데리니를 공화국으로 잘 바꿨으면 메디치가 다시 설 일이 없었겠지. 근데 못 바꿨으니까 내려왔잖아. 이거 뭐야? 이 피렌체에 대한 좀 일종의 실망을, 공화주의에 대한 일종의 실망을 한 거지.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모어의 일탈행위였던 거지, 군주로는. 아 씨발 다른 거 해볼까? 공화주의 좆됐는데 이러면서 일탈행위였던 거고. 음.